포크스, 워싱턴 2030년 겨울달이 없는 밤이었다. 헤드라이트도 기억도 뚫지 못하는 어둠, 오직 예감만이 통과할 수 있는. 벨라는 르네즈미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엄마, 고등학교 앞 도로에 구급차가 있어요. 에드워드는 그녀 곁에 없었다. 사라졌다. 르네즈미가 구급차라고 말하는 순간 에드워드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누군가의 생각을 읽고 그쪽으로 날아갔다. 벨라도 따라갔다.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깜빡이는 불빛들, 모여든 학생들, 열 담요로 덮인 바닥에 한 사람, 그리고 셔츠가 찢어지고 피로 뒤덮인 에밋. 그 피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럴 생각은 없었어. 에밋은 떨면서 말했다. 옆에서 로잘리는 그를 쳐다보지 못했다. 앨리스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칼라일은 무릎을 꿇고 17세 소년 자레드 솔터의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다. 의식불명, 부상, 물린 자국. 그를 변하게 한 건 아니지? 에드워드는 속삭였다. 에밋은 눈을 감았다. 그는 차 밑에 갇혀 있었어. 갈비뼈가 부러졌고 불도 있었어. 나는 그를 그냥 죽게 둘 수 없었어. 그래서 변하게 한 거야? 아니, 그냥 기회를 준 거야.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랐어. 이틀 후 자레드는 눈을 떴다. 그의 동공은 기름처럼 검었고 피부는 달빛처럼 창백했다. 포크스 병원의 심장 모니터에는 더 이상 맥박이 없었다. 이 소식은 해가 지기 전 보호구역에 전해졌다. 그날 밤 샘 율리가 컬렌 가족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당신들은 조약을 깼어. 사고였어, 칼라일이 말했다. 의도는 없었어.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 규칙은 명확했어. 한 명도 더 안 돼. 절대. 몇 분 뒤 제이콥이 늑대 형상 없이 도착했다. 그는 몇 주째 무리의 편이 아니었다. 자레드가 죽었으면 더 나았을까? 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전쟁이다. 감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숲 가장자리의 늑대들, 밤새도록의 경계, 그리고 곧 컬렌을 방문하던 유럽의 한 뱀파이어가 실종되었다. 그 다음 강으로 가던 르네즈미가 가로막혔다. 제이콥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부상을 입었다. 뭐 하는 거야? 그가 샘에게 소리쳤다. 우리는 땅을 지키고 있어. 예전처럼. 벨라는 새벽에 그의 목에 피가 묻은 채로 발견했다. 넌 내 편이야? 그녀가 물었다. 나는 내 편이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 무리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 공격은 토요일에 일어났다. 5마리의 늑대가 경계를 넘어 벨라와 에드워드가 살던 오두막을 파괴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했다. 너희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해. 칼라일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로잘리는 격분했고, 에밋은 절망했고, 앨리스는 차단되었고, 에드워드는 무너졌다. 이건 단지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야. 제스퍼가 길고 조용한 뒤에 말했다. 우리는 언젠가는 누군가 선을 넘을 거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이제 어쩌지? 벨라가 물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해. 칼라일이 말했다. 싸울지 탭 떠날지. 그날 밤 벨라는 에드워드가 숲 깊은 곳에서 제이콥과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이걸 원한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그리고 나는 샘이 증오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걸 안다.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제이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말했다. 다음번엔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 사이에 선다면 그들은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일주일 후 자레드는 도망쳤다. 여전히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젊고 목이 말랐다. 그는 강 근처에서 목격되었다. 그는 보호구역으로 다가갔다. 샘과 폴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들은 말을 시도했지만 자레드는 공격했다. 폴은 즉사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늑대들은 힘으로 선을 넘었다. 전투는 남쪽 경사면에서 벌어졌고 그곳은 한때 벨라와 에드워드의 결혼식이 열렸던 장소였다. 에믹 vs 리아, 제스퍼 vs 크르, 엠브리에게 부상당한 로잘리, 에스메를 보호하는 앨리스, 에드워드는 벨라를 찾고 있었다. 벨라는 흙으로 핀 채 방패를 최대한 확장하여 르네즈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제이콥이 마지막에 도착했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샘과 칼라일이 서로 마주선 것을 보았다. 서로를 죽이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만둬. 충돌 1초 전. 정적.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칼라일은 팔을 내렸다. 샘은 부상당한 채로 물러났다. 제이콥은 양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폴은 죽었고 자레드도 죽었어. 정말로 이 목록에 이름을 더 추가하고 싶은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더는 대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전쟁은 멈췄다. 하지만 평화는 돌아오지 않았다. 컬렌은 포크스를 떠났다. 무리는 다시 나뉘었다. 제이콥은 한동안 변신을 멈췄다. 찰리는 혼란과 감정에 휩싸여 단 하나만을 부탁했다. 더는 알고 싶지 않아. 그냥 언젠가 돌아오면 살아서 돌아와줘. 벨라는 뒤돌아보지 않고 오두막 문을 닫았다. 에드워드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변신 이후 처음으로 눈물 없이 울었다. 그들이 세운 가족, 그들이 지켜온 집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미래는 폐허였다. 5년 후 포크스는 변했다. 세상도 마찬가지였다. 컬렌 가족은 이제 캐나다 북부 구름 낀 숲속에서 살고 있었다. 인간과의 접촉도 보호구역 소식도 제이콥도 없었다. 르네즈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간처럼 걷고 뱀파이어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버지의 단호함과 어머니의 조용한 감성을 모두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두 사람과도 달랐다. 그녀는 모두가 잊으려 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라푸시에 돌아가고 싶어요. 어느 날 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에드워드와 벨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벨라는 고개를 저었고 에드워드는 지친 눈으로 대답했다. 거긴 우리 땅이 아니야. 하지만 제 고향이에요. 아직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르네즈미가 말했다.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경계는 여전히 오래된 갈등의 기억으로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증오는 없었다.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수 클리어워터가 처음 그녀를 보았다. 그 다음은 리아. 그녀는 르네즈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이콥. 그는 변해 있었다. 머리는 길어졌고 시간은 얼굴에도 주름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같았다. 다시는 안 올 줄 알았어. 그가 말했다. 르네즈미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다가가 그를 안았다. 세월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망가뜨린 걸 고치러 왔어요. 제이콥은 무리를 소집했다. 르네즈미는 컬렌 가족을 불렀다. 그리고 단절 이후 처음으로 두 진영은 마주섰다. 이제 그들은 적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남은 이들이었다. 상처 있고 지친 이들이었다. 어쩌면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칼라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예전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그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필요해요. 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충성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곳. 벨라는 제이콥을 바라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말없이 이해의 미소를 보냈다. 평화도 용서도 아닌 그저 이해. 새로운 조약은 피로 쓰이지 않았다. 발톱으로 서명되지도 않았다. 르네즈미와 제이콥이 라푸시 해변을 함께 걷는 발걸음으로 엮어졌다. 에밋은 집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줬고 에스맨은 통합학교에 설계도를 선물했다. 세스는 늑대의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뱀파이어의 자녀들에게 웃는 법을 가르쳤다. 모두가 잊은 것은 아니었다. 로잘리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고 리아는 컬렌 가족을 경계했다. 부족의 몇몇 노인들은 해질 무렵 옛 경고를 속삭였다. 그러나 매세 달 하늘이 맑은 날이면 한 마리의 늑대와 황금빛 눈동자의 소녀가 함께 절벽에 앉았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사랑이 항상 충분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전쟁을 막기엔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했다. 르네즈미는 해냈다. 과거를 되돌리진 못했지만 미래를 구했다.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선물이었다. 피도 빠른 성장도 아닌 한때 영원히 부서졌다고 믿었던 것을 다시 이어붙이는 힘.